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 10만 가구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탄은행은 이들에게 연탄은 생존 에너지라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개신교인이 훼손한 불상을 복원해주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친 뒤 파면당했던 신학대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하게 됐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고 문익환 목사의 아내 고 박용길 여사의 기록 전시회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전시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빈곤층 가정 10만 가구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탄은행은 이들에게 연탄은 생존 에너지라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연탄을 떼는 가정은 10만 347가구. 연탄은행 조사 결과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지난 2017년 13만 가구보다 23% 줄었습니다. 연탄 사용 가구 가운데 수급자 가구가 3만 가구, 차상위 가구가 12,000가구, 소외 가구가 4만 2천 가구 등이었으며 일반 가구는 14,000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연탄 지원이 필요한 영세 가구가 8만 5천 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2만 9,800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가 2만 2천 가구, 충청북도 7,500가구, 경기도 7,400가구 등이었습니다. 연탄 사용 가구가 2017년보다 줄어든 건 이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져서라기보다는 도시 재개발 등으로 연탄 사용 가구가 이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연탄은행은 분석했습니다. 또 고령층으로 사망했거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시설에 입소한 것도 사용 가구 수가 줄어든 원인입니다. 저소득층이 연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사용할 경우 월 난방비가 40만 원 정도인데 비해 연탄은 4분의 1인 10만 원 수준입니다. 연탄은행은 연탄값이 3년째 인상돼 에너지 빈곤 가구가 느끼는 압박이 크지만 연탄 지원은 줄고 있다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원에 입원하셨다든지 또 돌아가셨다든지 그래서 연탄 소비 가구가 좀 감소가 돼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만이 자꾸 연탄을 떼는 이 고착화 현상되는 모습을 좀 발견을 했고요. 연탄은행 조사 결과 연탄을 떼는 가정의 주거 형태는 전월세, 옥탑방 등으로 월 소득이 5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월세와 수도세, 전기세 등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은 7, 8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 화합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예장통합과 합동, 기장, 감리교, 합신, 개혁, 기하성, 침례교 등 8개 교단장이 참석했습니다. 박양호 장관은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 발전과 한반도 평화, 종교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국민 화합, 공동체 회복의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개신교인이 훼손한 불상을 복원해주기 위해 모금운동을 펼친 뒤 교수직 파면을 당했던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법원으로부터 3년여 만에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기독대 측이 2심에서도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한 결과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밝힌 한 사람이 김천 개운사에 들어가 불당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기독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손원영 교수는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히고 불당 복구를 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손원영 교수의 사과와 모금운동이 있은 뒤 서울기독대 측은 공교롭게도 손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학교 측은 손 교수의 파면이 불당 훼손에 따른 사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단지 신학이 맞지 않아 징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손 교수는 불당 훼손 사건에 대한 사과와 모금운동을 펼친 것이 자신이 파면당한 결정적인 이유라며 즉각 법원에 제소했고
3년여 만에 파면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지난 10월 열린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학교 측의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파면이 취소됐고 서울 기독대 측도 이 사건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법원은 손 교수의 말과 행동이 서울 기독대 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종교 간 상호 존중과 평화라는 공익적 부분이 있다며 손 교수의 파면은 징계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남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은영 교수는 파면된 지 3년여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불교 또 이웃 종교와의 그런 관계가 어떤 배제시켜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더불어 배워야 되는 그런 일종의 벗의 관계로 좀 승화되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손 교수는 법원 판결에 따라 학교로 복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충현교회가 최근 공동의회를 열어서 한규삼 목사를 제6대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현교회는 6대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투표를 실시해 투표자 2,960명 중 찬성 2,875명, 97.1%의 찬성으로 한규삼 목사의 청빙을 결의했습니다. 장로교는 물론 한국교회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충현교회는 목회 세습에 이은 원로 목사와 후임 목사 사이의 갈등으로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지난 2017년 한규삼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 지 2년여 만에 한 목사의 위임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이 종합복지관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전국의 종합복지관 10곳 가운데 위탁받아 운영하는 6곳이 대상입니다. CBS가 입수한 월드비전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종합복지관 가운데 직영 4곳을 제외한 6곳은 수탁기간이 끝나면 재수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재수탁하지 않는 복지관을 꿈아이 사업단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의 어린이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진로 설계를 돕는 아동 맞춤형 진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은 복지관 사업 축소와 사업 전환 배경으로 내외부의 환경 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수가 줄고 있고 복지 전달 체계가 바뀌고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요즘 기독교 계열의 사회복지관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복지관은 직원 채용 자격으로 기독교인이라는 조건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위해 복지관을 세웠는데 기독교인을 마음대로 채용할 수 없는 것은 문제임이 틀림없습니다. 마음대로 기독교인을 채용하려면 당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교회 자금으로만 운영해야 합니다. 월드비전이 운영하는 복지관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비단 이런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복합적인 이유로 사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해 현지에서는 적잖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업구조를 개편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소외 지역일 수 있습니다. 월드비전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소외된 지역이 더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의 인력구조 조정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내부 혼란이 외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가족의 죽음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민간이 돌봐줘야 합니다. 월드비전 같은 기독교 기관들이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월드비전의 사업 구조 조정이 수익에 기반한 경영 논리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경영이 아니라 봉사와 희생정신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고 문익환 목사의 아내 고 박용길 여사의 편지와 기독교 여성운동 활동사 등을 기록한 전시가 통일의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전시도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적인 기록을 넘어 역사를 품은 여성들의 삶과 증언을 만나볼 수 있는 두 전시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지난 1992년 4월 19일 사월혁명연구소가 문익환 목사에게 수여한 4월 혁명상의 상장과 트로피, 메달의 모습과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편지 한 장. 박용길 여사가 당시 옥중에 있던 문익환 목사에게 수상 소식과 상장 내용을 전하기 위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비롯해 평소 기록과 수집에 힘썼던 고 박용길 여사의 기록물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서울 강북구 통일의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용길 장로님이 남기신 기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편지가 그 문익환 목사님에게 감옥으로 보낸 편지가 약 3천여 통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 기록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편지를 중심으로 해서 선별을 해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선 박용길 여사가 직접 수집하고 보관한 기독교 여성운동 활동과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관련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문익환 목사와 주고받은 편지와 육아일기 등도 전시하고 있어 한 시대를 살아간 여성이자 아내, 어머니이자 며느리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끌려갔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는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가을 특별전 그곳에 내가 우리가 있었다는 중국 동령지역 일본군 위안소에서 고통받았던 고 김순옥, 고 지도리, 고 이광자, 고 이수단 할머니의 삶과 증언을 조명합니다. 성문자 위안소라는 곳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네 분이 함께 계셨었어요. 네 분의 삶을 조명을 하면서 네 분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끝났지만 국내로 돌아오시지 못한 중국에 남아 계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좀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선 네 할머니의 생애와 증언을 다룬 전시물과 중국 동령 지역에 남아있는 일본군 흔적과 위안소 터를 담은 사진 등이 전시됐습니다. 또 관람객이 직접 얇고 긴 비닐 속으로 들어가 안개 속같이 좁아진 시야와 사방에서 들려오는 비닐 소리를 통해 인식과 지각의 변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고사리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무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개혁주의 학술원이 종교개혁 기념 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청주서원교회는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말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의 개교 65주년 기념 감사 예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개혁주의 학술원이 제14회 종교개혁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혁신학과 목회, 배자와 도르트 총회의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합동신학대학원 양신혜 박사와 세움교회 정유석 박사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청주 서원성결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 소속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서원 말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 신길교회 이신웅 원로 목사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대전신학대학교가 개교 65주년을 맞아 교수와 학생, 동문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 총회장인 광주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는 무슨 일을 하던 성령님과 함께 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속초중앙교회가 2019년도 하반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대구 연탄은행은 겨울을 앞두고 재개식을 갖고 연탄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속초중앙교회가 2019 하반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갖고 지역의 이웃들에게 20kg 쌀 100여 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소박하지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연탄은행이 겨울을 앞두고 2019-2020 대구 연탄은행 재기식을 갖고 연탄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대구 연탄은행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위와 가난으로 인해 걱정하는 이들에게 연탄 20만 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여전히 연탄을 떼야 되는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대구 연탄은행 또 교회에서는 야간 20만 장을 목표로 연탄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대구 연탄은행에 1,0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